강론이죠. 계약 강론. 자, 그러면 우리 뭐예요? 배운 지 몇 시간 됐어요? 이제 2시간 지났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계약은 몇 개가 있어요? 15개. 그렇죠. 한번 외워봐요. 자, 재산 뭐가 있어요? 정매교, 정여, 매매, 교환. 대차는 뭐예요? 소사임. 이렇게. 자, 몸으로 때우는 게 이제 고도현, 이임, 조여. 기타는 정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그러면 계약법 총론과 관련돼서 이제 대표적으로 배운 거 뭐가 있어요? 약관 규제. 약관 규제. 이제 순서를 한번 생각해봐요. 간음목.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특히 중요한 것은 137조와 관련돼서 일부무예에 대한 특칙이 하나가 있었죠. 그걸 기억해 둬야 돼요. 그거 끝나고 뭐 배웠어요? 계약의 승립. 계약의 승립. 그렇죠. 뭐 배웠는지도 몰라요. 계약의 승립. 계약의 승립 끝나고 뭘 배웠죠? 계약 체결상의 가실책임. 그거 끝나고 정시이행 항변권 끝나고 이혼부담 끝나고 계약상의 자 제3자를 이한 계약을 배웠죠. 끝나고 해제, 해지. 그렇죠. 그게 다야 나오는 게. 나오는 게 작은데 아까 그 이야기했던 봐봐요. 이야기했던 아까 그 관계들 우리가 체크했던 이주들이 이제 뭐에 문제 풀 때 진짜 돌아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강론에서 봐봐요. 강론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재산에서 정여, 매매, 교환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어요? 매매. 자, 매매과 관련돼서 봐봐요. 매매 다 알아요. 다 알죠? 매매와 관련돼서. 매매는 그러면 저 여쭤볼게요. 전형, 비전형. 전형 계약. 낙성, 여물, 낙성 계약이죠. 여식, 불여식. 불여식, 불여식입니다. 편무, 쌍무죠. 자, 그럼 다 아는데, 그러면 왜 틀리느냐? 계약을 또 꼼꼼하게 해야 돼요. 매매 계약부터 당연히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1번 가봐요. 자, 그러면 거기 매매는 쌍무 계약입니다. 자, 매도인은 재산을 이전해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거기 밑에 한번 봐봐요. 그러면 5번을 한번 볼래요? 5번은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매매계약은 읽어봐요. 쌍무, 유상, 낙성, 불여식 계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정도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매매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계약권 계약이야. 계약권 계약.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계약금, 계약과 관련돼서 거기 140페이지 계약금이 나오죠. 자, 계약금. 자, 계약금 몇 종류가 있어요? 이제 그거 봐봐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계약금은 3가지가 있어요. 그 옆에다 하나 써볼래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계약금은 이제 계약금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 써놔요. 일단 정약금이야. 정약금이라는 게 있어. 정약금. 써봐요. 계약금의 종류에서 정약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써놨죠? 해약금. 이약금.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작은 게 뭘까요? 최소한의 범위가 뭘까요? 정약금이겠죠. 근데 이게 에어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눈을 해요. 여기 읽어봐요. 써요. 증거예요. 증거. 해약금에서 여기 봐봐요. 이거 읽어봐요. 해자 동그라미. 이게 해제야. 해제. 자, 이약금에서 이거는 이약에서 약이라는 것은 약이 특약이에요. 이게 특약이거든. 특약. 자, 이약금은 그러면 이약 특약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약벌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약벌과 자, 손해배상 예정부터 보고 있어요. 손해배상 예정. 자, 이약금은 그러면 2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다. 이약벌과 뭐예요? 손해배상 예정. 자, 그러면 요 3가지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해도 꼼꼼하게 안 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올해 사례 문제가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 나올까요? 이게 포인트야. 약간. 그러면 해제는 언제? 그러면 해제가 해약금으로 나오면 해제는 꼭 뭐에 2개를 나눠둬야 돼. 읽어봐요. 착수 전, 착수 후. 착수 전에는 해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해제할 수 있어요. 요거는 해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해약금으로 나왔을 때 해제는 착수 전하고 후를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져보셔야 돼. 그러면 만반의 준비 태세를 해놓고 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같이 뭐 계약금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 재종류. 읽어봐요. 정약금은 증거, 해약금은 해제, 이약금은 특약. 그 뭐예요? 이약벌과 손해배상, 애정. 이거부터 틀을 좀 잡아두라고요. 딴 거 제가 부탁을 안 할게요. 요것만 딱 잡아놔요. 그러면 해제하기 위해서는 착수 전이에요, 후에? 전이죠. 착수 전이라면 뭐예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착수 전이니까. 이행할 의무도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하고 후를 따져봐야 돼. 그러면 착수 전하고 후는 어디를 기점으로 하죠? 중도금 써요. 자, 중도금을 기점으로 합니다. 중도금. 그러면 중도금을 갖다 그러면 착수 후야. 이때는 해제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기본 틀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또 하나 제일 또 많이 틀리는 게 주의. 그래서 써봐요. 주의. 이게 주의예요. 이게 뭐예요? 올해는 처음 보시죠? 이게 백열등이에요. 백열등. 깜빡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봐봐요. 여기에서 요게 나올 때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자, 편무계약이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봐봐요. 여건 계약은 이렇게 이제 거쳐보죠. 낙선계약이다. OX, X. 낙선계약하고 한 세트는 뭘까요? 또 까먹었다. 다시 또 하는데 또 해요. 자, 전형계약하고 한 세트. 비전형계약. 유명계약하고 한 세트. 무명계약이죠. 자, 유상계약 한 세트. 무상계약이죠. 쌍무계약하고 한 세트. 편무계약이죠. 낙선계약하고 한 번 세트. 무물계약이죠. 그러면 계약은 낙선계약이다. 맞죠? 자, 그러면 낙선계약이다. 맞아요? 아니죠. X죠. 무슨 계약이? 요물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봐요. 계약이죠. 요거 한번 읽어봐요. 계약금. 읽어요. 이게 요물계약이라는 거야. 자, 조심해야 돼요. 요물계약입니다. 자, 그동안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저희가 계약금의 종류와 관련돼서 특히 신경을 쓸 게 뭐예요? 바로 해제. 그러면 거기 한번 가로 2번을 가봐요. 자, 2번에 가니까 계약금에 대한 해약 해제 찾았죠? 자, 계약 당사자 계약금에 대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각 당사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강행규정, 임의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나눌 때 이행의 착수냐, 이행의 착수 전이냐, 요 2번을 잘 때려놔야 됩니다. 요거는 전부 읽어보죠. 이게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다는 뜻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점의 이행 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행위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자, 줄쳐놔요. 진하게 잘 칠해놨네.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 맞다. 부족하다. 자, 이번엔 리언에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의 매매 계약에 착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잘라봐요. 이거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 자, 뒤에가 중요해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은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것입니다.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을 착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착수 전이라도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계약에 체고하고 매매장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거기 중요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이행을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금에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줄을 잘 꺼놓은 그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미음에 이행기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후에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몇 번일까요? 니은하고
니을 요거 자주 출제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계약건과 관련돼서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착수 전이냐 착수 후냐 요걸 의미를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계약건 요물계약이야 낙성계약이야. 요물계약. 그럼 가로 동그라미 3번 읽어봐요. 무슨 계약이죠? 요물계약이야. 그 정도 한번 다져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약금 특약이 있고, 이약금 가로 3번 뒷장을 한번 넘겨보자. 자, 그러면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특히 5번 봐봐요. 5번. 맨 위에 5번. 채무불이행은 해제가 아니므로, 자, 채무불이행에 대한 해제가 아니죠. 손해배상 청구는 읽어봐요.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해제는 아까 손해배상 발생해야 하네요. 하죠. 근데 채무불이행은 해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채권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만 아직 이행 전이므로 읽어봐요. 언상 해목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5번, 6번 사례 문제 풀 때 엄청나게 우리가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기 전에 가로 3번 봐봐요. 이약금 특약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썩을 놓을 필요가 없어. 이약금이죠. 읽어봐요. 이약벌과 손해배상 예정. 이것만 딱 기억해 두면 돼요. 나머지 계에서는 내버려둬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넘겨보니까, 자, 우리 골칫덩어리가 하나 나오네. 뭘까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아, 이것만 나오면 이 도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돌아버려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해야 돼.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별표 5개야. 일단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틀을 하나 잡아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는 게 2개가 있어. 자,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봐요. 자, 크게 이제 권리 하자 담보 책임 읽어봐요.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권리는 5개. 물건은 2개. 다시 권리는 몇 개? 5개. 물건은 2개. 그렇죠. 자, 권리는 그러면 권리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이제 전부 타인 이렇게 하는 거죠. 전에, 자, 전부 일부, 전인. 자, 전부죠. 이건 전부예요. 전부. 이거는 뭐예요? 일부. 자, 그러면 읽어봐요. 전일수, 영적. 그렇죠. 5개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봐요. 전일수, 영적. 그렇죠. 자, 전부가 전이 뭘까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일은 일부 타인 권리 매매죠. 수가 뭐예요? 수양부죠. 영위권, 저당권, 그죠? 요 저당권 뒤에는 전세권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저전이라고까지 하면 정말 좋은데, 그냥,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전일수, 영적, 이렇게 이제 한번 소리. 자, 전일수, 영적. 그러면 전이 뭐라고요? 전부. 일부, 수량부죠. 영위권, 저당권 5개가 있습니다. 전일수, 영적 이렇게 한번 숙지해 놓고요. 그럼 권리는 몇 개? 5개. 물건은 2개. 2개 써요. 그렇죠. 특정. 자, 특정 물건이 있고요. 불특정 물건이 있어. 그럼 특정 물건은 이제 여기 밑에다 고려청작이라고 하나 써놔요. 고려청작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게 특정물 매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예요? 불특정물 매매는 뭐예요? 맥주라고 딱 써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맥주. 요거는, 자, 고려청작. 요거는 뭐예요? 맥주. 자, 맥주라는 것은 제가 뭐예요? 맥주 회사에다가 50박스를 배달을 했어요. 배달을 시켰어요. 근데 사고가 났어. 근데 25박스가 깨졌어. 그러면 25박스가 모자라요? 남아요? 모자라죠. 그러면 제가 뭐라는 거예요? 25박스를 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완전물 거부 청구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요 2개를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 몇 개? 5개. 지금 이거부터 출발을 잘 해놔야 돼. 그래야 이제 문제 풀 때 우리끼리 이제 풀어나가지. 권리는 몇 개? 5개. 물건은 2개. 그러면 읽어봐요. 권리.
전일수, 용저. 물건은 두 개. 읽어봐요. 특정. 여기에서 특이 뭐라고요? 특정물 매매, 종류물 매매. 이거는 결론적으로 불특정 매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정이라고 두 개를 외워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자, 우리가 권리와 관련돼서는 대금 감액 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건에 대해서 완전물 거부 청구권이 있어.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원달 목표가 이거예요. 자, 권리 몇 개? 5개. 몇 개? 전일수, 용저. 자, 여기에 대해서 읽어봐요. 대금 감액 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물건에 뭐가 있어요? 완전물 거부 청구권. 자, 문제 나가요. 다음 중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아닌 것. 5번 취소권. 정답은 취소권. 이게 기본 문제야. 다음 중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된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아닌 것. 1번은 대금 감액 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완전물 거부 청구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취소권, 그러면 정답은 취소권이 되는 거네요. 읽어봐요. 전일수, 용저. 읽어봐요. 대금 감액 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물건에 대해서는 완전물 거부 청구권. 4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매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이 있어. 경매 요 사이에다 경매를 하나 써놔봐요. 자, 경매. 자, 경매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화살표놔요. 자, 권리는 적용이 있지만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은 적용이 없다.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으라고. 자, 사이에다가. 자,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한번 숙지해 보자고요. 자, 권리 몇 개? 5개. 전일수, 용저. 그 물건은 특정.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경매는 어디에는 적용이 있어? 권리에는 적용이 있지만 물건에는 적용이 없다라는 거. 만약에 경매에 관련된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틀린 것을 골라라. 10중 8구 이걸 찾아. 물건을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암기 방법, 오늘 이제 암기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딴 것 뭐 그림 가려가면서 할 필요도 없어요. 요 대금 감액에서 감자 동그라미. 자, 해제권에서 해자 동그라미. 손해배상에서 손자 동그라미. 자, 권리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이렇게 써놔요. 자, 밑에다 하나 써놔서 권리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전에 자, 이게 가장 암기 코드로 좋아요. 읽어봐요. 전해. 읽어봐요. 일감만 줄이면 저만 손해. 그쵸, 손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특히 요거 해제. 요거는 뭐죠? 해제 밑에다 써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와 관련돼서 해제는 해제권에 한해서만 선의악이야. 선의악이. 나머지는 전부 뭡니까? 선의만 인정돼요. 자, 일감에서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감액 청구권만 읽어봐요. 선의악이야. 나머지는 선의만 인정이 돼요. 자, 줄이면 여기 일부거든, 일부. 자, 여기 저당권에서 전은 있죠.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손이 뭘까요? 손해배상 청구권, 해제권에 대해서는 여기 저당권에 있어서는 이때는 선의악이 둘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외워두면 돼, 이제. 요것만 외워두면 돼요. 자, 이게 제일 좋은 암기 코드예요. 읽어봐요. 전에 일감만 줄이면 저만 손해.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전부 타인 권리 매매와 관련돼서 읽어봐요.
대건 감액 청구권 선의자만, 해제권은 선의, 악의 둘 다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만? 선의만. 자, 여기 일부죠.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 대해서는 뭐예요? 읽어봐요. 대건 감액 청구권은 선의, 악이야. 나머지는 선의만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에 있어서는 뭐예요? 읽어봐요. 손해배상 청구권과 해제권만 뭐예요? 선의, 악이야. 그럼 둘 다 인정이 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우리 저당권과 대건 감액 청구권은 뭐만 인정이 돼? 선의자만. 이게 이제 도대. 그러면 이게 암기 코드가 제일 좋아, 나중에. 근데 애워놓고 써먹지를 못해요.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공시법령 배울 때 목도장 했을 때 써먹지를 못하듯이 이것도 이렇게 해서 문제를 몇 번 풀어봐야 돼요. 그럼 오늘은 이제 요 정도만 우리 숙지하고 가면 돼요. 걸림에게 5개. 읽어봐요. 전일수, 영적. 그럼 대표적으로 대금 감액 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자, 물건은 몇 종? 2종. 특종, 완전물 거부 청구권. 읽어봐요. 전해 일감만 줄이면 저만 손해. 그러면 전부 타인에서 해제권은 선악 둘 다 인정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읽어봐요. 선의만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우리가 민법 교수님들이 그림을 그려서 하는데 그림 사실 그릴 필요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사용만 해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전부에서는 해제는 선의하기 전부 해제권에서만 인정이 돼. 그러면 일부 타인은 감액 청구권만 선의하기 나머지는 선의야. 저당권에 있어서는 뭘까? 손해배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해제권은 선의하기야. 나머지는 악의만 인정이 된, 선의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가볼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매수인과 관련돼서 전 동그라미, 이제 박스를 가서 이제 표시를 한번 해봐요. 전 1 동그라미. 수량보적에서 수 동그라미. 용익권능에서 용 동그라미. 저당권 그러면 읽어볼래? 전일수, 영적, 그죠? 대건 감액에서 감자 동그라미, 계약 해제권에서 해자 동그라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손 동그라미.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전부죠. 자, 해정. 그러면 해제권만 선의하게 둘 다 인정이 되는 거야. 일감이죠, 일감. 그러면 감액 청구권만 선의하기야. 선의하게요. 저당권은 뭐다? 아까 뭐라 그랬죠? 저만 손해. 손해배상 청구권 해제권만 선의하기야. 아주 여기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거야. 자, 한번 읽어볼래? 읽어봐요. 전해 일감만 줄이면 저만 손해. 자, 그러면 거기 맨 밑에서 두 번째 건, 밑에 두 번째 건 와봐봐요. 완전물 거부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물건에서만 인정이 돼. 특히 종류물에 대해서만 인정이 돼요. 자, 물건의 하자는 그러면 몇 개월이냐? 6개월 동그라미잖아요. 밑에 물건의 하자 6개월. 근데 여기에 또 헷갈리는 게 있어. 봐봐요. 우리 그러면 권리하자 담보 책임에서 시작과 끝은 없어. 그러니까 없어요. 자, 1년의 제척기간 여기만 있어. 자, 시작이 없어. 요거 지웁니다. 요거 지웠어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래? 일수영. 요거만 제척기간이 있다라는 거야. 자, 1년의 제척기간 맨 밑에 있죠? 그 밑에다 써요. 일수영만 있다라는 거야. 일수영. 이게 암기 코드가 제일 좋아,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무슨 영? 일수영.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전부하고 저당권은 있어, 없어? 없어. 읽어봐요. 일부 수량부적 영위권에만 몇 년? 1년의 제척기간이 있어. 몇 년, 무슨? 1년. 그럼 물건의 하자는 몇 년, 몇 개월이다? 6개월. 그러면 이게 다 이어진 거야, 그게 도표. 그러니까 쓸만한 거, 이거보다 좋은 암기 코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의돼야 돼, 이제. 이 틀을 마련해 놔야 돼. 근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년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계약법에서 자기가 암기력이 떨어진 사람은 요 표를 가지고 가서 자, 시험 5분 전에 초치기를 해놔요. 초치기. 그래서 빨리 넘겨서 그 문제를 먼저 풀어보라고. 그 문제를 우리도 보통 옛날에 그랬어요. 만약에. 근데 그럴 필요도 없이 자기가 요걸 이렇게 암기 코드를 해놔서 써먹을 수만 있다면 문제 일단 2.5는 무조건 확보가 됩니다. 근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우리 한번 봅시다. 아까 했던 거. 우리 암기 코드 연결될 거. 자, 명문 동시행 관객에서 명문 규정이 있는 거 있었죠. 전담. 그러니까 담이 뭐예요? 담보 책임, 동시행 관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명문 규정에. 전담, 언가, 기억나죠? 담이 담보 책임이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이미 규정이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강행 규정처럼 느껴져.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이미 규정.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계약법은 만점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누구나 다 해. 누구나 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자,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권리 몇 개? 5개. 물건 2개. 5개 읽어봐요. 전일수, 영저. 1년의 제출 기간은 어디만 없어? 자, 끝하고, 자, 처음하고 끝에만 없어. 어디만? 일수, 영에만. 자, 그러면 대건 감액 청구에서 우리 감자 땄어요. 해제권에서 했다고,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손해배상 손을 딴 겁니다. 물건은 몇 개? 2개. 특정.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완전물 거부 청구권. 여기는 몇 개월이야? 6개월. 여기는 몇 년? 1년. 1년의 제청은 어디에만? 일수, 영만 있어. 그러면, 자, 전이하기 둘 다 인정되는 거. 권리에서 읽어봐요. 전해, 일감만 줄이면, 저만 손해. 완전 문제는 이것만 잘 쉽게 해서 몇 번 문제를 풀어보면 2.5점짜리 그냥 건지는 겁니다.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도 동시행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서 그래서? 전담, 원가. 그래서 담보 책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심해 놓으면 돼. 그리고 만약에 경매가 나왔다 그러면 경매가 권리인지 물건인지 이게 헷갈려. 그러면 경매는 뭐예요? 읽어봐요. 권리에는 적용이 있지만 물건에는 적용이 없다. 그러니까 요 털 좀 잡아놓으라고. 요 털. 요거 좀 잡아놓으라고. 요거 좀. 평상시. 자꾸. 그럼 나머지는 저한테 맡기면 돼. 본인한테 맡겨도 되고. 부탁해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얼마나 복잡하게 돼 있어. 그쵸? 그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뒷장을 넘기면 어디로 가요? 한매로 이제 넘겨봐요. 자, 한매를 우리가 넘겨보면, 자, 147페이지에 뭐가 있다? 한매가 있어요. 한매건과 관련돼서 146페이지에다 여백을 한번 봐봐요. 146페이지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여백에다 한번 써봐요. 자, 거기에다 4개를 딱 구분해봐요. 자, 4개를 딱 나눠요. 자, 146페이지에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이게 헷갈려. 근데 나중에. 자, 양도담보, 한매권, 신탁 등기, 그 다음에 명의신탁. 요거 4개가 딱 비교가 돼야 돼요. 자, 한매권은 한매권하고 요 2개가 비교가 돼야 되고요. 자, 다른 색깔로 요거 2개, 한매권하고 양도담보가 비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신탁 등기하고 명의신탁, 요게 딱 비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죽여버려. 이게 죽입니다, 이게. 어떻게. 자, 그러면 한매권부터 출발하자고. 한매라는 것은 팔았다 되돌려 사는 게 뭐예요? 한매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A가 B한테 이렇게 하살표를 해놔요. B한테 하살표. B한테 팔았어요. 이 사람은 매도인이야. 이 사람은 매수인이라고 써요. 이거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써요. 소유권 이전. 자, 그러면 이렇게 되돌려 판다. 이게 뭐예요? 한매라고 써요. 한매라는 거야. 한매. 자, 그러면 한매건이 나오면 뭐 A가 B한테 팔았다 되돌려 사는 것, 이게 한매건이야. 그림 잘 생각해요. 팔았다 되돌려 사는 게 무슨 건? 한매건이야. 자, 그러면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A가 B한테 이렇게 써놔요. B한테 이 사람이 이탁자야. 이 사람이 수탁자가 돼요. 이거는 소유권 이전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살펴 놓고 신탁이라고 써요. 자, 신탁 등기, 신탁이. 자, 요 2개가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네요. 비교를 한번 해봐요. 비교를 해보면 금방 나타나. 공통점. 하살이 2개.
하살이 두 개. 그렇죠. 하살이 두 개죠. 그러니까 동시 신청이야. 근데 여기는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다르다는 거야. 여기도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요. 같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사건이 두 개야. 그래서 따로따로 신청해야 돼.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따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하나, 판매 특약 등기 신청서 하나. 그럼 신청서는 몇 개 작성해? 두 개. 자, 요거는 봐봐요.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요. 같죠? 그러면 신청서는 하나로 작성해. 따로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요.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 요거는 봐봐요.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것. 이게 한매입니다. 신탁 등기는 하살이 두 방, 따다당 두 방 간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하살이 몇 방? 두 방, 동시 신청. 하살이 몇 방? 두 방, 동시 신청.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 신청서는 두 장 작성해야 돼. 요거는 신청서는 몇 장? 한 장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동일한 방향으로 가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괄 신청이 가능해. 요거는 일괄 신청 불가능. 거기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제가 가리는 거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그럼 한매 특약함으로써 개기는 힘,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매권은 제3자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야. 자, 이거 봐봐요.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그럼 공통점은 둘 다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개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야. 항상 그림을 생각해야 돼. 한매 특약 등기는 하살이 왔다가 가는 거야. 두 살이야, 두 방이야. 신탁 등기는 하살이 몇 방? 한 방이 두 방인데 같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이제 몇 개 한번 적어봐요. 첫 번째, 한매권은 채권 물건. 채권 좋아요. 채권 좋아요. 채권 지금 채권법에서 배우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한매권은 팔았다 되돌려 사죠. 일방적으로 행사해. 읽어봐요. 형성권이 되는 거야. 형성권.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거는 정대행 계약이 돼. 정대행 계약이 돼요. 그러면 주된 계약에 부정한다라는 거야. 정된 계약이야. 그러면 형성권은 다섯 자로 번째면 뭘까요? 자, 형성권은 다섯 자로 번째라 그러니까 형성권. 이러면 안 돼요. 예약 완결권이야.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한매권은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공통점. 그래서 다섯 번째 매도 담보가 되는 거야. 조심해야 돼. 양도 담보가 아니라 매도 담보입니다. 매도 담보가 돼. 자, 매도 담보하고 양도 담보하고 자꾸 헷갈려. 매도 담보하고 양도 담보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매도 담보 동그라미 쳐요. 담보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 좋아요. 재연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재연장이 안 돼요. 그래서 끝.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매권은 채권이에요. 채권. 무슨 건? 형성권. 정대행 계약, 예약 완결권. 무슨 담보? 매도 담보. 담보니까 부동산은 무슨 담보? 5년. 동산은 3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신탁 등기는 한번 볼까요? 신탁 등기는 하살 방향, 같은 방향, 다른 방향. 같은 방향. 그래서 정대행 계약이 아니라 주대행 계약. 주된 계약이. 자, 신탁 등기는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가성이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수인의 신탁 재산 조심해야 돼. 26개 때 민법에서 나오고 수인의 신탁 재산은 공유의 합의 이미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신탁 등기 끝났어. 이제 써먹기만 해주면 돼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명의신탁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은 B가 지금 하살표가 누가 다 돼갔어? B한테. 그래서 대내적 관계. 대내적이라고 써놔요. 대내적 관계.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가 되는 거야.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구다? 수탁자가 돼. 수탁자가 돼요. 그럼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수탁자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봐요. 신탁 등기 제가 뭐라고 불렀나 봐요. 신탁 등기 전이야. 신탁 등기 전이라면 소유권자는 누가 될까요?
이탁자가 되자. 그럼 신탁 등기 전에 누구를 상대로 가압류가 들어가야 돼? 이탁자. 자, 이번에는 신탁 등기 후,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삭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신탁 등기 전이야. 그러면 AA, 소유자 같아달라요. 같죠? 다 같잖아. AA로. 같죠? 자, A, 신탁 등기 전이야. 근데 A가 뭐예요? B를, B한테 신탁 등기를 해줘서 소유권자는 누가 돼? B가 되죠. 그러면 신탁 등기 후 합병이 가능하다. 어때? X. 소유자가 달라져서 합병이 불가능하다. 그럼 그러면 B가 집이 100채를 가지고 있어. 100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99채를 뭐한테 다 해줘요? 신탁해다 신탁해. 그러면 1가구 몇 주택이 돼? 1주택이 돼. 지금 부자들이 이렇게 탈세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세금을 안 내는 거야, 지금. 이걸 악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악용. 자, 자기가 그러면 집이 100채가 있다. 그러면 신탁해다가 신탁을 해. 그러면 무주택, 1가구 무주택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금을 탈세하고 있어. 그래서 대법원에서 지금 공략하려고 지금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무슨 신탁이? 명의신탁. 옆에다 써요. 자, A가 이렇게. A. 자, A하고 B의 관계. 이 사람은 이제 수탁자입니다. 신탁자라고 써요. 이 사람은 수탁자가 돼. 수탁자가 돼요. 자, 등기를 그러면 등기를 명의신탁했다고 생각해봐요. 등기 명의신탁이야. 등기 명의신탁. 그러면 봐봐요. 하살이 한 방, 두 방. 한 방.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써요. 대내적 관계의 소유권자가 되네. 대내적 관계의 소유권자. 이 사람은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가 되네요. 대내적.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요 밑에다 써. C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선의악이 불분하고 소유권을 어떻다? 취득한다. 그러면 선의자는 왜 보호할까요? 거래한 자는 확보하기 위해서. 악의자는 왜 보호할까요? 명의신탁을 강력하게 근절하게 되는 국가의 의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의신탁에서 그러면 명의신탁의 제3자는 그러면 작년재정일을 봐봐요. 명의신탁의 제3자는 선의만 보호된다. 어때? X. 누구? 선의악이야. 선의악이 다 보호받는다라는 겁니다. 요게 기본 골격이야. 몇 사람이요? 두 사람. 그래서 두 사람. 그래서 등기 명의신탁에서 이자가 명의신탁이 돼요. 등기를 그러면 A가 B한테 이전해서 안 했어? 이전했어. 이걸 이전행 명의신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요 구조를 한번 봐봐요. 자, 신탁등기 봐봐. 신탁등기는 대내적, 대외적 관계, 소유권자는 누가 돼? 수탁자. 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는 누가? A. 이거죠. 대외적 관계는 B가 되죠. 등기가 됐으니까. 그러면 명의신탁의 신탁과 신탁등기의 신탁은 의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의미가 달라요. 그럼 여기에다 가로 써요. 이거는 신탁법상 신탁이야. 신탁법상 신탁이야. 이거는 부실법상 명의신탁이에요. 부실법. 그러면 이제 하나 결론 나왔네. 자, 봐봐요. 그러면 신탁법하고 신탁법에서 신탁과 부실법에서 신탁은 의미가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면 하살표를 해놔요. 신탁법은 명의신탁에 적용이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야. 자, 그런 논리. 그림이 완전 달라요. 그림 자체가. 그러면 신탁등기하고 신탁, 명의신탁, 신탁은 의미가 다르다. 이거는 무슨 법? 신탁법. 이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간단하게 무슨 법? 부실법. 그러면 명의신탁의 신탁과 신탁법의 신탁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법이 달라요. 신탁법상 신탁. 이거는 부실법상 신탁. 그럼 결론 나왔죠. 신탁법은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양도담보 한번 봅시다. 양도담보. 자, 여기는 봐봐요. 판매가는 무슨 담보? 매도담보. 다시. 매도담보. 요거는 양도담보. 달라요. 자, 그러면 사례를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보죠. 자, B가 화살표를 반대로 봐놔요. 자, B가 뭐라 그래요? A야, 돈 좀 꺼줘. 그래서, 돈 좀 꺼줘. 돈 좀 꺼줘. 그래서요, 뭐 믿고 꺼주냐? 그랬더니, 꺼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러면 나 옛날에도 한번 속았거든. 근데 B가 뭐야? 돈 좀 꺼줘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요 집을 나한테 양도해 놓을게. 양도해 놓을게. 네가 직접 소유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사람은 읽어봐요. 무슨 인? 양도인. 요 사람은 양수인이 되죠. 양수인. 그래서 명의만 이렇게 양도 받는 거야. 명의만 양도 받아서요. 그러면 점유는 누가 하고 있죠? 양도인이 하고 있죠. 양도인이 하고 있어요. 양도인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만 양도 받았어? 명의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네가 만약에 안 같으면 뭐예요? 여기에다 대물 변제 예약을 하자. 그래서 대물 변제 예약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제 뭐예요? 경매가 들어가는지 청산 의무를 거치겠죠.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 그러면 누가 점유를 하고 있죠? 채무자, 양도인이. 매덕이 1억입니다. 만약 이 집이 한 1억이 아니라 3억이라고 1억 2천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에 그러면 1억을 꺼줬다가 누가 1억을 꺼줬죠? 채권자가.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 여기에다가 뭐예요? 가등기를 걸면 뭐예요? 가담법이 되는 거야. 가담법. 그럼 변칙담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소유권자는 누가 돼요? 소유권자는 지금 양도인은 그냥 명의만 양도받은 거예요. 점유는 누가 하고 있어요? 채무자가 하고 있어. 그게 바로 무슨 담보? 양도 담보가 돼.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3년 계약을 했는데 뭐예요? 자, 얘가 돈을 안 갖고 오면 뭐예요? 요 A가 집을 꿀꺽 삼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 돼. 그러면 너는 몇 억 먹고 1억 먹고 2억은 누구한테 줘? B한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걸 막기 위한 게 뭐예요? 바로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다 써요. 자, 가담법이라고 써. 가담법이야. 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명의가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넘어갔어요. 그러면 가담법이 명의신탁에 적용이 되면 이걸 배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읽어봐요. 가담법은 결론. 명의신탁에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적용이 배제된다라는 거야. 배제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이 그러면 차일피를 안 밀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만약에 이자까지 하면 3억 3천이 돼버렸어. 그러면 지금 뭐예요? 물건값이 높아요? 자, 그러면 1억 3천이 많아요? 1억 2천이 많아요? 1억 3천. 1억 3천이 많죠? 이때는 가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거야. 이쪽이 커야 뭐예요? 가담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합치니까 1억 3천이고 물건은 뭐예요? 1억 2천이죠. 그럼 어디가 커요? 이거에 최고죠. 이때는 그러면 가담법의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담법의 적용이 있을 때는 봐봐요. 만약에 이 사람이 1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1억 2천이다. 그럼 어디가 커요? 이게 그죠. 이때는 그러면 2천을 얘가 청산을 해줘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천. 너는 1억 먹고 떨어지라는 거야. 명의를 이전하고 이게 무슨 청산이다? 기속청산이라고 그래. 기속청산. 무슨 청산? 기속청산이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통점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양도인, 이 사람은 공통점. 양이잖아. 그래서 읽어봐. 양도 담보가 돼. 자, 저 사람은 봐봐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가 있죠. 그러면 공통점은 그래서 매도 담보.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도 담보와 양도 담보는 같아, 달라요. 근데 왜 자꾸 헷갈리냐? 한매건은 양도된다. 그러니까 한매건을 자꾸 양도 담보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한매건 양도되는 건 별개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이 말이야. 한매건이 양도된다는 것은 이 말이에요. 부동산 몇 년이에요? 5년. 그러면 1년이 지났어. 그러면 1년이 지나서 몇 년이 남았어? 4년. 그럼 B가 제3자한테 넘겨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등기? 한매건 이전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종된 계약이야? 주된 계약이야? 그러니까 종된 계약이니까 여기에 부기등기야. 그러면 이걸 제3자 넘겨놓으니까 또 부기등기죠. 그럼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몇 년 바운더리 안에서는? 5년 바운더리. 그럼 봐봐요. 그러면 한매건은 무슨 건?
형성권, 가등기도 형성권. 그러면 한매권하고 가등기는 성질이 같아 달라요. 같죠? 그러면 한매권하고 가등기는 서로 밀어내. 그래서 한매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대상이 아니다. 나중에 그렇게 빠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봐봐요. 오늘 보면 이게 그래서 오늘 그 페이지에다가 딱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뭐 다음 주에 하고 뭐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 짓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하면 돼요. 자, 앞으로 읽어봐봐. 한매권 나왔다. 뼈한테 팔았다. 되돌려 사는 거. 무슨 건? 한매권. 신탁등기는 하살이 몇 방? 2방.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살방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 이건 하살방이 2개. 동시 신청. 하살방이 같아 달라. 그래서 신청서는 따로. 이거는 신청서 한 장. 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보여요? 한매특약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개기는 힘. 자, 신탁등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럼 신탁등기도 둘 다 무슨 역이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신탁등기하고 명의신탁하고 꼭 또 비교해놔야 돼. 자, 신탁등기의 신탁은 신탁법상이야. 요 명의신탁에서 신탁은 부실법상 명의신탁을 이야기해요. 여기는 그러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B. 자, 수탁자가 되죠. 명의신탁에서 대내적 관계는 A. 요 대외적 관계는 B가 돼 수탁자가 되죠. 그 기하로 등기화되어 있으면 제3자한테 팔아서 선의하기 불문하고 소유권을 누가 취득한다? C가 취득. 악의자도 취득한다는 걸 조심해야 돼. 자, 영어는 그러면 무슨 담보? 매도 담보, 양도 담보는 변칙 담보야, 일종의. 그래서 읽어봐. 민사특별법에서 어디에 적용이 있다? 가담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있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가담법은 명의가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넘어갔죠. 그럼 가담법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정리해 놓고요. 자, 그러면 한매권의 개념만 잡고 오늘 헤어져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147페이지. 자, 한매 등기와 관련돼서 거기 나와 있잖아요.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 동시 동그라미. 자, 동시 하살이 아까 몇 개요? 2개. 동시 신청이네. 한매권을 보유한 등기할 때 제3자의 효력이 있다. 무슨 역? 제3자의 무슨 역? 대항력. 아까 요걸 하자, 요거. 여기 봐봐요. 자, 한매 특약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보임으로써 제3자가 등기를 봐 안 봐? 봐. 계기는 힘. 무슨 역? 대항력이 발생. 자, 이번에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는 한매계약은 한매권의 효력이 없다.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1개월이 한매특약에 따라 한매권 보유 등기를 하였다면 제3자에게서 한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동시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주면 안 돼요. 자, 3번에 매매계약의 무효는 한매특약의 효력은 미치지 않으나 한매 효력에는 영향에 미치나.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는 주종의 관계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주가 소멸하면 한매특약도 소멸하죠. 동의 소멸한다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주종의 관계입니다. 자, 매매계약의 무효는 한매특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한매특약의 실효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주의 종이에요. 요거는 종. 읽어봐요. 정된 계약. 아까 그 의미를 잡아준 겁니다. 자, 4번은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 등기와 동시 동그라미. 동시 한매권을 보유 등기할 때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한다. 세자로 건치면 대항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매권과 관련돼서 그 정도 해놓고 4번 한번 가봐요. 맨 밑에 한매기간 나와 있죠.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 재연장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면 한매권은 무슨 담보? 매도 담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봐봐요. 매도 담보, 양도 담보는 같아 달라요. 신탁 등기와 명의 신탁의 신탁은 같아 달라요. 그러면 한매권하고 신탁 등기는 늘 비교를 해야 되고 머릿속에 신탁 등기와 명의 신탁하고 늘 비교가 돼야 되고 매도 담보, 양도 담보도 머릿속에 비교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여백에다가 4개를 딱 정리해 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더 이상 하면 자, 아무래도 조선시대로 또 갈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도 이거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조문, 이제 요거 플러스 조문이 조금 들어가요. 민사특별법은 나중에 한꺼번에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요거 가져오시고 남아있는 분 좀 하고 다음 주에는 민법 총칙 조문을 이제 조금씩 우리가 또 정리해서 들어갈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요거 하고 그러면 또 들어오실 때 프린터만 가지고 들어오면 돼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항상 뭐 조심하라고요? 코로나. 그럼 뭐 5일날 안 나오면 코로나 걸린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일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